안녕하세요. 오늘은 텍스데이터 전처리 완벽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의 첫 단추인 텍스트 전처리를 실무 중심으로 배워보겠습니다. 토큰화부터 정규화까지 초급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먼저 텍스트 전처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토큰화와 불용어 제거 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어간 추출과 표제어 추출의 차이를 알아보고 텍스트 정규화 기법을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NLTK와 CoNLPy 라이브러리 활용법을 실습합니다. 총 7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전처리란 무엇일까요? 자연어 처리의 첫 단계로 원시 텍스트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요리사가 재료를 손질하는 것처럼 텍스트도 분석 전에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전처리를 통해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노이즈를 제거하여 효율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왜 전처리가 필요할까요? 같은 의미의 단어도 표기가 다르면 컴퓨터는 다른 것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와 서로 다른 단어로 봅니다. 전처리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백과 특수문자를 통일하고 대소문자를 정규화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처리의 핵심입니다.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본 텍스트를 정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의 느낌표. 저는 김개발입니다. 라는 텍스트입니다. 보시다시피 과도한 특수문자와 불규칙한 공백이 있습니다. 이제 파이썬의 정규 표현식 모듈을 임포트합니다. 첫 번째로 step 메서드로 양쪽 공백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로 정규 표현식 역/s 플러스로 연속된 공백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세 번째로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 쉼표를 모두 제거합니다. 결과를 출력하면 깔끔하게 정리된 텍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개발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드만으로도 효과적인 전처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토큰화란 무엇일까요? 텍스트를 의미 있는 최소 단위인 토큰으로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문장을 내고 블록으로 분해하듯이 텍스트를 단어나 형태소 단위로 쪼갭니다. 토큰화에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어 단위 토큰화는 공백을 기준으로 나누고 문장 단위 토큰화는 마침표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형태소소 단위 토큰화는 언어학적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로 나눕니다. 토큰화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공백으로 나누면 문제가 생깁니다. 영어의 축약형인 don't를 공백으로 나누면 don't과 t로 잘못 분리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NLTK나 스페이시 같은 라이브러리는 언어별 특성을 고려하고 구두점을 정확하게 처리하며 약어와 축약형도 올바르게 처리합니다. NLTK를 활용한 토큰화 예제입니다. 먼저 word tokenize와 sent tokenize를 임포트합니다. 문장 토큰화를 먼저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마침표 자연어 처리를 배워봅시다. 마침표 재미있어요. 느낌표라는 텍스트를 sent tokenize로 처리하면 3개의 문장으로 분리됩니다. 다음으로 단어 토큰화입니다. I don't like spam 마침표를 word tokenize로 처리하면 I do는 spam 마침표로 정확하게 분리됩니다. don't가 do와 ant로 올바르게 나뉜 것을 주목하세요. 이처럼 전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정확한 토큰화가 가능합니다. 5번째, 불용어 제거란 무엇일까요? 분석에 큰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어의 은, 는, 이, 가 같은 조사나 영어의 에 같은 관사를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3가지 이점을 얻습니다. 첫째, 의미 없는 단어를 제거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둘째, 데이터 크기가 감소하여 메모리를 절약합니다. 셋째, 처리할 단어 수가 줄어 속도가 향상됩니다. 하지만 불용어 제거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작아지고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o be or not to be라는 문장에서 불용어를 제거하면 의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상황의 만택이 필요합니다. 키워드 추출에는 불용어 제거가 유용하지만 감성 분석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불용어 제거 예제 코드입니다. NLTK의 Stop Words 모듈과 Word Tokenize를 임포트합니다. 영어 샘플 문장을 준비하고 NLTK에서 제공하는 영어 불용어 사전을 불러옵니다. 먼저 Word Tokenize로 문장을 단어로 나눕니다. 그 다음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각 단어가 불용어 사전에 없는 것만 필터링합니다. 원본 토크는 13개였지만 불용어를 제거하면 sample, sentence, demonstrating, stop word, removal, 마침표 6개만 남습니다. This is a for 같은 단어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7번째, 어간 추출이란 무엇일까요? 단어의 어간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running, runs, ran을 모두 run으로 변환하여 같은 의미로 처리합니다. 어간 추출은 규칙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빠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asily,를 easily,로 변환하는데 이는 실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검색 엔진이나 정보 검색 시스템에서는 속도가 중요하므로 어간 추출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간 추출과 표제어 추출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어간 추출은 규칙 기반으로 동작하여 빠르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표제어 추출은 사전 기반으로 동작하여 정확하고 의미를 보존합니다. 하지만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실무에서는 용도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검색 엔진처럼 속도가 중요하면 어간 추출을, 감성 분석처럼 정확도가 중요하면 표제어 추출을 사용합니다. 버터스테머를 활용한 어간 추출 예제입니다. 버터스테머를 임포트하고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running, runs, ran, runner, easily, fairly 6개의 단어를 준비합니다. 각 단어에 스팀 메서드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running은 run으로, runs도 run으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ran 그대로, runner도 runner 그대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easily가 easily로, fairly가 fairly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이는 규칙 기반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실제 사전에 없는 단어로 변환되었지만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들을 통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9번째, 표제어 추출이란 무엇일까요? 단어의 기본 사전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문법적 정보를 활용하여 better를 good로, was를 be로 변환합니다. 표제어 추출은 사전 기반으로 처리하고 품사 정보를 활용하며 의미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도가 높아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WordNet Lemmatizer를 활용한 표제어 추출 예제입니다. WordNet Lemmatizer를 하고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기본적으로 better를 lematize하면 good를 얻습니다. 하지만 was를 lematize하면 way라는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품사 정보의 중요성입니다. was를 동사 we로 지정하면 be를 얻습니다. running을 동사 v로 지정하면 run을 얻고 better를 형용사 a로 지정하면 good를 얻습니다. 이처럼 품사 정보를 제공하면 더 정확한 표제어 추출이 가능합니다. 10번째, 텍스트 정규화란 무엇일까요? 텍스트를 일관된 형태로 변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대소문자를 통일하고 특수문자를 처리하며 이모지나 URL을 제거합니다. 정규화는 전처리의 마지막 단계로 깔끔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규화는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실무에서는 도메인 특성에 맞게 정규화 규칙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SNS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모지가 감정 표현의 핵심이므로 보존합니다. 하지만 뉴스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모지가 불필요하므로 제거합니다. 또한 금융 데이터에서는 숫자가 중요하지만 텍스트 분류에서는 숫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칙 설정이 중요합니다. 정규 표현식을 활용한 포괄적인 텍스트 정규화 함수입니다. normalize text 함수를 정의합니다. 첫째, lower 메서드로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둘째, 정규 표현식으로 URL을 찾아 제거합니다. HTTP나 로 시작하는 모든 링크가 사라집니다. 셋째, 이메일 주소를 찾아 제거합니다. 넷째, 특수 문자를 제거하여 영문, 숫자, 공백링입니다. 다섯째, 연속된 공백을 하나로 만들고 양쪽을 정리합니다. 이 함수에 URL과 이메일이 포함된 텍스트를 넣으면 checkout 이메일이라는 깔끔한 결과만 남습니다. 12번째, NLTK 라이브러리를 알아봅시다. Natural Language Toolkit의 약자로 영어 자연어 처리를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NLTK는 토큰화, 품사 태깅, 구문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브라운 코퍼스, 워드넷 같은 방대한 말뭉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교육 및 연구에 최적입니다. 전 세계 대학과 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NLP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음은 Q&NLPy 라이브러리입니다.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위한 파이썬 패키지로 미캅, 케크카마, 어키티 등 다양한 형태소 분석기를 제공합니다. 한국어는 교차어로 어간의 접사가 결합하는 특성이 있어 영어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KNLP는 이런 한국어 특성을 고려한 처리가 가능하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대기업에서 실무에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KNLP의 OKT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한 예제입니다. OKT를 임포트하고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자연어 처리는 정말 재미있어요 라는 한국어 문장을 준비합니다. 첫째, morphs 메서드로 형태소 분석을 하면 자연어 처리는 정말 재미있어요. 느낌표로 분리됩니다. 둘째, pose 메서드로 품사 태깅을 하면 각 형태소에 품사 정보가 붙습니다. 자연어는 명사 noun, 처리도 명사 noun, 느는 조사입니다. 셋째, nouns 메서드로 명사만 추출하면 자연어, 처리, 재미 3개만 남습니다. 이처럼 Q&NLPy를 사용하면 한국어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실전 파이프라인 구축입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전처리 단계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정규화, 토큰화, 불용어 제거, 표제어 추출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각 단계를 함수로 모듈화하면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유지보수가 쉬워집니다. 또한 파이프라인 방식은 데이터 처리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한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새로운 데이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처리 시 주의사항입니다. 과도한 전처리는 오히려 정보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성 분석에서 느낌표를 모두 제거하면 감정의 강도 정보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전처리 전후의 데이터를 출력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도메인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전처리가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모든 전처리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는 선택적 전처리가 성능 향상의 핵심입니다.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전처리는 자연어 처리의 첫 단추입니다. 토큰화로 텍스트를 나누고 불용어를 제거하며 어간 추출이나 표제어 추출로 단어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정규화로 일관된 형태를 만듭니다. NLTK는 영어에, KNLPy는 한국어에 사용합니다. 실전에서는 파이프라인으로 구축하되 과도한 전처리는 지양하고 도메인 특성을 반영하세요. 여러분의 NLP 프로젝트에 오늘 배운 내용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